제가 수수께끼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말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나는 방에 가서 죽은 자를 보고 그와 대화를 나누고 비밀 하나를 캤다. 답은 책입니다. 죽은 자는 작가, 대화는 읽는 행위, 비밀은 작가가 책 속에 감춰놓은 말하고 싶은 주제를 가리킵니다. 작가가 죽은 자로 표현되는 것은 왜일까요? 그리고 책 속의 주제를 왜 비밀이라고 말했을까요? 그 의미를 이번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소설가 김영하는 서재라는 공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 오래된 목소리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접속을 하면서 동시에 쉽게 만나기 힘든 타자를 대면하는 공간이다. 서재라는 공간은 자아가 확장해가는 공간인데 그 확장은 자기와는 생각이 다른, 자기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또는 자기가 한 번도 꿈꾸지 않았던 욕망들을 실현하는 그런 공간이다. 책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통해 자아가 확대된다. 이렇듯 독서는 죽은 자의 오래된 목소리를 통한 자아의 확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성장하는 학교에서는 어떤 독서 습관을 길러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빨강 연필이라는 책을 읽기 시작해서 지금 한 4분의 1 정도 50쪽까지 읽었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했던 건 뭐였냐면 나한테 만약 요술 연필이 생긴다면 빨강 연필처럼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했었어요. 네. 혹시 저는 이런 연필을 생각했습니다. 얘기해보세요. 저는 이런 연필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과거를 지울 수 있는 연필이에요.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을 그리며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랑 10분간 인생이 바뀌는. 그 공책에 쓰면 뭐든지 이루어지는 것을 연필이 갖고 싶어요. 아이들이 갖고 싶은 요술 연필을 말하고 있네요. 만약 내가 글 속의 주인공이면 어떨까 상상해보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아직 다 읽진 못했지만 읽었던 부분도 다시 한 번씩 떠올리면서 오늘 대화를 좀 해보려고 해요. 선생님이 5가지 정도 생각할 지점을 줘요. 민호가 수아의 유리천사를 부서지게 했을 때, 화장실 변기에 버리려 했을 때, 친구들이 의심했을 때, 선생님께서 손들라고 했을 때 민호의 기분은 어땠을까? 나라면 그런 순간들 중에 민호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선생님은 이제 책 속의 상황에 아이들을 집어넣습니다. 만약 그 상황이라면 나는 어떤 기분이 들고 어떻게 행동했을까? 손들어보라고 했을 때도 손들지 않았고 그때 민호의 기분은 그 순간순간마다 어땠을까? 내가 버리는 거니까. 그죠. 찔렸겠죠. 네.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생각지 않게 실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물건을 망가뜨렸거나 한 경험이 혹시 있어요? 국어교과서는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그런 기능을 좀 다루다 보니까 작품 자체에 푹 빠져서 깊이 있게 읽고 감동 있게 체험하는 것을 깊이 다루지는 못해요. 근데 사실 그런 독서는 정말 아이들에게 그냥 맡겨져 있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작품 자체를 정말 재미있게 읽고 거기서 내 삶에 필요한 이야기들을 가져오는 경험을 사실은 학교에서 가르쳐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함께 읽으면서 그걸 하고 있고 아이들이 정말 거기서 재미있는 주제를 찾아내면서 같이 경험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좀 더 재미있게 원작품 읽기에 녹아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눴는데 찬반. 그렇죠. 찬성과 반대를 분명히 정해놓고 그 입장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걸 토론이라고 해요. 자, 토론을 하려면 그렇죠. 적절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토론을 시작하려 합니다. 선의의 거짓말은 옳은가, 옳지 않은가 하는 주제로 양편으로 나뉜 아이들. 어떤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펼칠지 기대됩니다. 또 나쁜 의도가 아니더라도 선의의 거짓말은 하게 됩니다. 만약에 모든 상황에 솔직하게 말한다면 관계가 꼬이고 갈등이 친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이유로 선의의 거짓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의의 거짓말은 자기를 숨기려고 하는 것이지 친구들끼리
교우 관계를 끈끈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의의 거짓말로 친구의 화를 좀 풀어주고 그 다음에 진실을 말해서 풀어가도록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도 하나 질문할게요. 그러면 선의의 거짓말 없이 오로지 사실만을 이야기하면서 친구와의 관계를 지켜나갈 자신이 있으신가요? 토론의 결말은 듣는 사람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공감하시나요? 토론이 끝나고 아이들에게 함께 책을 읽는다는 것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혼자 읽었을 때는 그냥 뭐 느끼지 않고 그냥 넘기면서 글만 읽었는데 친구들이랑 선생님이랑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읽으니까 좀 더 이해가 더 잘 되고 알 수 있는 점이 더 많아졌어요. 저 혼자 읽을 때는 없었는데 이렇게 반에서 하니까 친구들 제 옆 짝꿍 그다음에 뒤에 있는 친구랑 같이 해가지고 한번 얘기를 했어요. 재밌었어요. 완전히 친구들과 같이 공감도 할 수 있고 나는 이런 점이 좋았어, 난 이런 점이 좋았어, 난 이런 점을 느끼게 됐어 이런 것까지 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더 좋았어요. 아니요, 조금씩 다 달랐죠. 그럼 왜 그럴까요? 사람들마다 이해하는 방식과 생각이 다 다르니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시인 장석주는 책 읽기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 읽기는 타자라는 거울을 빌려서 자기를 비춰보는 거죠.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고 자기 생각을 확장하고 또 새로운 것과 접속을 하고 자기 삶에 대한 쇄신을 이뤄가는 것. 자기 삶을 보다 의미 있게 만들고 또 남에게도 도움이 되는 이런 삶. 바로 이타주의적인 삶의 중요성도 깨우칠 수가 있고요. 한마디로 책 읽기는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방식이다. 다시 수수께끼로 돌아가보죠. 작가를 왜 죽은 자로, 책 속의 주제를 왜 비밀로 표현했을까요? 작가가 실제로 죽었다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만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죽은 자와 만날 수 있는 통로는 그가 남겨놓은 책뿐입니다. 왜 주제를 비밀을 캤다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스스로 찾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밀은 혼자 간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이의 말처럼 사람마다 이해하는 방식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비밀을 나눌 때 생각은 넓어집니다.